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이상적인 다이오드인 경우에 IV 특징이 IV 측정을 하게 되면 IV가 어떤 모양의 커브를 갖는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퀘이션은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VA가 어플라이드 볼티지고 볼츠만 콘스탄트, 그 다음에 절대 온도.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양의 값으로 커지게 되면 익스포넨셜 인크리즈를 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어플라이드 볼티지 P타입 쪽에 걸려있는 볼티지가 양의 값으로 커지게 되면 포워드 커런트가 익스포넨셜 인크리즈를 하고, 반대로 여기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마이너스를 걸게 되면 P타입 쪽에 그게 리버스 바이어스고, 그때 리버스 커런트가 증가를 하는데 처음에 음의 방향으로 증가를 하다가 나중에는 세츄레이션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츄레이션 커런트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이제 뭐 few KT over Q보다 커지게 되면, 더 현실적인 숫자로 얘기하면 KT가 상온에서는 26 밀리 일렉트론 볼트니까 엘리멘터리 차지로 나눠주게 되면 26 밀리볼트죠. 0.026 볼트. 엄청 작은 볼티지지. 그거의 몇 배 정도보다 더 크면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예를 들면 뭐 0.1볼트보다 크다 이 정도 커지게 되면 이 익스포넨셜 텀에 있는 이 지수가 뭐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커진 숫자가 되게 되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텀이 무시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퀘이션은 이 모양이 돼요. 그냥 익스포넨셜 인크리즈 하는 형태가 돼서, 포워드 커런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세미 로그 플러스를 하면 요거를 로그를 취해서 세미 로그 플러스를 LN 커런트를 어플라이드 볼티지에 대해서 세미 로그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그려져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요때 기울기가 KT분의 Q, KT분의 Q의 기울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디얼 다이오드라면 포워드 커런트가 보여주는 증가되는 양상은 세미로그 플러스에서 이 기울기를 가지고 나타나야 되고, 이 기울기를 익스트라폴레이션 했을 때 만나는 요 Y 절편, 여기에서 우리가 세츄레이션 커런트 I0를 구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렇죠. 자, 이거 다 배운 거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건 이상적인 다이오드예요. 우리가 이 이상적인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유도하기까지 가정을 여러 개 했었어. 그 가정이 모두 성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상적인 다이오드의 특성이에요. PN 정션 다이오드. 근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가정이 뭐였는지 다시 살펴봐야 돼요. 봅시다.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걸 유도할 때 우리가 했던 가정들. 첫 번째 가정이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되고 있다. 다이오드는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에 보면 excess carrier concentration 뭐 이런 거 한참 수식으로 표현하고 유도하는 과정에 많이 썼어요. 근데 그때 그 excess carrier concentration이 포지션 x만의 함수로 표현했었어. 시간은 변수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애초에 가정이 스테디 스테이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도핑은 non-degenerately doped 됐다라는 가정이지. 그러니까 축퇴되어 있지 않다. 심하게 도핑하지 않았다라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캐리어 농도라든가 커런트 이런 게 스테디 스테이트이긴 한데, 그러면 위치에 대해서는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X축, Y축을 다 고려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원 디멘셔널한 다이오드를 가정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정했던 게 쿼시 뉴트럴 리전, 디플리션 리전 양쪽에 있는 P타입의 쿼시 뉴트럴 리전과 N타입의 쿼시 뉴트럴 리전. 이 여기에는 차지가 로우 레벨 인젝션 된다. 여기서 차지 인젝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
디퓨전 커런트가 흐르면서 반대편에 있던 머저리티 캐리어가 이쪽에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인데, 예를 들면 이쪽에 있던 일렉트론이 이쪽에는, 여기에선 일렉트론이 마이너리티 캐리어인데 이쪽으로 들어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익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반대쪽 영역으로, 반대쪽 쿼시 뉴트럴 리전으로 반대쪽의 머저리티 캐리어가 일로 와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된 상태로 어느 정도 농도를 위치에 따라서 유지하고 있는 걸 봤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그 농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우 레벨 인젝션이라는 건. 로우 레벨 인젝션이라는 건 예를 들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쪽이 P고 이쪽이 N이죠. N타입 쪽에서 전자가 P타입 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들어온 이 전자는 P타입 쪽에 있는 홀에 비하면 훨씬 작은 양이기 때문에 이 P타입 쪽에 있는 홀의 농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게 아니다 라는 이러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로우 레벨 인젝션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정이 뭐였냐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중에 드리프트 디퓨전, 차지 캐리어의 드리프트 디퓨전, 그 다음에 thermal RG 프로세스, thermal recombination generation 이런 일만 있다. 다른 일은 없다. 예를 들면 포토 제너레이션도 없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 OJ 리컴비네이션도 있었고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그런 프로세스 아무것도 없다. other 프로세스는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모든 게 성립할 때 우리가 유도한 시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진 이 이상적인 다이오드 커브와 실제 측정을 해보면 달라요. 그 다른 이유가 왜 그런지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 거예요. 당연히 뭐 때문에 그러겠어? 여기에 했던 가정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이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디얼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실제 다이오드를 이 책의 저자가 사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PN, 아마도 실리콘으로 만든 PN 정션 다이오드일 거예요. 이쪽이 포워드 바이어스고 이쪽이 리버스 바이어스. 여기가 포워드 커런트, 여기가 리버스 커런트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볼 때 주의할 거는 이 포워드 쪽은 볼티지가 0부터, 여기가 0이죠. 0부터 1볼트까지 0.2볼트 간격으로 지금 그려놨어요. 여기 그리드가 쳐 있죠.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는 거야. 반면에 리버스 바이어스는 듬성듬성 5볼트 간격으로 그렸어요. 여기가 10, 20, 30, 마이너스 40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그렸어요. 보니까 우리가 배운 거하고 비슷해. 비슷한 모양인데 일단 딱 봐도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얘는 뭐야 이건? 이상한 애가 여기 하나 있어요. 리버스 바이어스가 음의 방향으로 많이 커져가지고 대충 보니까 한 마이너스 한 33볼트 근처인 것 같은데 그 근처 가니까 커런트가 갑자기 확 증가했어요. 리버스 커런트가 갑자기 확 증가했어. 이건 우리가 여지껏 이런 현상이 예상되지 않았거든. 그렇죠? 이런 걸 갖다가 그 브레이크다운이라고 불러요. 이 브레이크다운에 대해서 이것도 이상에서 벗어나니까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고. 그러면 뭐 이쪽은 이상적인 다이오드식하고 잘 맞는 거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좀 확대해서 봅시다. 확대해서 보면 먼저 이쪽 포워드 쪽을 확대했어요. 그런데 포워드 쪽은 커런트가 익스포넨셜 인크리즈 하죠. 그래서 리니어 스케일로 그리면 잘 안 보여. 이게 이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세미로그 플롯을 한 거예요. 요거야. 이거 가지고 그대로 그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데이터 하나를 보면 여기에 요 커런트가 대충 여기가 단위가 마이크로 암페어예요. 1마이크로 암페어 정도가 흐르는데 그때 볼티지가 이게 얼마냐. 대충 한 0.5V 정도 돼 보이네. 여기도 보면 0.5V일 때 대충 1마이크로 암페어 10의 6승. 그렇죠? 이렇게 흐르죠. 마이너스 6승. 자, 그러면 이게 이상적인 거냐? 아니지.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죠. 직선이어야 돼요. 직선. 그리고 그때 요 기울기가 KT분의 Q여야만 해. 그래서 여기 있는 커브 중에 KT분의 Q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영역은 한 요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이쪽은 어때요?
이상적일 때 예상되는 것보다 전류가 많이 흘러. 지금. 그렇죠? 많이 흐르고 여기는 어때요? 덜 흐르죠? 예. 여기는 지금 많이 흐르고 있고 여기는 덜 흐르고 있어요. 이상적인 다이오드 이퀘이션이 예상하는 것보다. 얘네들도 이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거죠. 왜 그런지 뒤에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리버스 쪽을 봅시다. 리버스 쪽도 이제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얘기한 대로 이게 볼티지 스케일이 하나가 마이너스 5볼트씩 가는 거야. 그리고 커런트는 여기는 그 마이크로 암페어로 그렸었는데 포워드 커런트는 이쪽에서 그리고 이건 이제 로그 스케일로 그렸지만 여기는 지금 단위가 피코 암페어예요. 피코면은 10의 마이너스 몇 승? 12승이죠. 예, 10의 마이너스 12승이야. 왜냐하면 리버스 커런트는 굉장히 작죠. 우리가 이상적인 다이오드가 예상하는 리버스 커런트는 굉장히 작아요. 그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기울기가 KT분의 Q인 직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지점 여기인 거죠. 그러면 대충 봐도 얼마인 것처럼 보여? 여기가 마이너스 10승, 마이너스 12승 요쯤 되니까 마이너스 한 14승 되겠죠. 예. I0 값, 리버스 커런트, 리버스 상황에서 세츄레이션 되는 I0 값은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가 나와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러면 이게 지금 피코 암페어를 그린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0 피코 암페어야.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승이잖아.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면 이 0에 거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일정하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그렇죠? 네. 10의 마이너스 4승 암페어까지 전류가 증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야 돼.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슬금슬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커지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이상성에서 벗어나요. 이것도 이상성에서 벗어나.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다운이 또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다이오드 가지고 측정을 해서 보면 우리가 열심히 수식 유도해 가면서 공부한 그 다이오드 이퀘이션대로 나오는 영역은 에게 요거밖에 없어. 나머진 다 틀려. 나머진 다 틀려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네. 그래도 항상 우리가 과학의 발전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을 단순화시키고 그 단순화된 대상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이상적인 식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위배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가는 과정으로 모든 과학이 발전해 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상에서 벗어난 현실적인 문제들을 왜 그런지 살펴봅시다. 오늘은 뭐 복잡하고 어려운 수식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다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고 끝낼 거예요. 먼저 리버스 바이어스가 아주 커졌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본 여기서는 대충 마이너스 한 33에서 마이너스 한 35V 그 근처에서 갑자기 미친 듯이 커런트가 리버스 커런트가 커지는 저 현상, 이걸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데 이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브레이크다운 되는 게 왜 일어나느냐? 예, 이게 왜 일어나냐 하면 먼저 이게 지금 말이 브레이크다운이죠. 이게 뭔가 망가졌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 예. 그러면 한번 망가지면 그 다이오드를 다시 0V부터 리버스 바이어스 걸어가지고 수입을 하면 커런트가 아이고. 예. 한번 측정을 하면서 이게 꽝 하고 브레이크다운이 되면 그 다음에 측정할 땐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다이오드가 망가졌다는 의미에서의 브레이크다운이 아니에요. 예. 이 브레이크다운은 리버서블 프로세스예요. 다시 0V부터 우리가 볼티지 수입을 하게 되면 커런트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측정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이 볼티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라고 할 거고 VBR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는 원래의 의미는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갑자기 리버스 커런트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미친 듯이 커지는 그때의 볼티지, 이걸 얘기해.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측정을 할 때 어떤 계측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의 커런트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 커런트가 지나치게 커지면 계측기 회로가 자체가 망가져. 그래서 항상 계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컴플라이언스라는 걸 걸어놔요. 그거 이상은 커런트가 올라가게 되면 동작을 멈춰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를 정할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의 커런트를 보여주는 그런 볼티지가 아니고 특정 값을 우리가 임의로 정해요. 뭐 마이크로 암페어나 미리 암페어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정해서 이 정도의 커런트가 흐르면 거기를 그냥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로 정의를 해버려요. 이건 뭐 현실적인 문제고. 자, 그러면 원인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이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냐 하면 밴드갭이 커지면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도 커져요.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커진다는 의미는 뭐야? 브레이크다운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볼티지를 많이 가야지 겨우 브레이크다운이 된다는 말이야. 따라서 밴드갭이 커지면 브레이크다운이 잘 안 돼.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이 다이오드를 만들어도 밴드갭이 작은 물질은 쉽게 브레이크다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일반적인 관찰되는 현상은 이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는 도핑 농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도핑 농도와 연관되어 있는데 뭐의 도핑 농도냐 하면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라이틀리 도프드 된 쪽, 뭐 그게 N타입이든 P타입이든 도핑이 덜 돼 있는 쪽의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라이틀리 도프드 사이트의 도핑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작아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라이틀리 도프드 사이드에 도핑을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예를 들면 P타입이 라이틀리 도프드 사이드라고 합시다. N타입은 상대적으로 헤빌리 도핑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가 고정되어 있고 이 P타입 쪽을 도핑 농도를 두 가지를 마련해 놨다고 하면 도핑이 많이 되어 있는 다이오드가 더 빨리, 더 쉽게 브레이크다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밴드갭이 작을수록 도핑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작아져요. 이게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지금 여기는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고 여기가 라이틀리 도프드 사이드의 도핑 컨센트레이션이에요. 뭐 P타입이 라이틀리 도프드 사이드라면 NA가 될 거고 N타입이 라이틀리 도프드 사이드라면 ND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세 가지 반도체 갈륨 아르세나이드, 실리콘, 저메늄에 대해서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기억하고 있을 거고 실리콘 1.12 일렉트론 볼트고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이거보다 좀 커요. 그리고 얘는 그거 한 절반밖에 안 되고 밴드갭이 다르니까 똑같이 도핑을 했다고 할 때 어느 게 제일 먼저 브레이크다운이 돼요? 저메늄, 그 다음 실리콘, 그 다음에 갈륨 아르세나이드 이런 순서죠. 그리고 같은 물질, 같은 실리콘 안에서는 라이틀리 도프드 사이드의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커질수록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작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여요. 자, 그럼 이게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앞에서 얘기한 가정들 중에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겠지. 뭐가 틀려서 그러냐 하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No other process, drift diffusion, thermal RG 프로세스를 제외한 다른 잡 프로세스는 없다 라고 과감하게 가정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너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에버랜치, 산사태, 눈사태 이런 말이죠. 뭐 다이오드 안에서 무슨 산사태가 나나 봐. 소위 에버랜칭이라는 게 일어나요. 또는 제너 프로세스라는 게 일어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게 돼요. 봅시다. 먼저 에버랜칭부터. 요게 리버스 바이어스 상황에서의 밴드 다이어그램이에요. 리버스 바이어스 상황에서 밴드 다이어그램인데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보다 훨씬 작은 경우 다시 말하면 아까 브레이크다운 되려면 우리가 예를 든 다이오드에서는 한 마이너스 33V 이랬잖아. 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경우,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1V, 마이너스 2V 뭐 이런 경우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이퀄리브리움일 때보다 이만큼, 이 차이만큼 밑으로 처진 거죠. 지금 이렇게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리버스 바이어스 상황이니까 여기서 돌아다니던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 여기가 지금 P타입 쪽이죠. 페르미 레벨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건 P타입이지. 여기에 있던 컨덕션 밴드에 있던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절벽 아래로 뚝 떨어진다 그랬었죠.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드리프팅을 하는 건데, 얘네들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얘가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얼마야?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지? 요 상태에서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 요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제 필드에 끌려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 갈수록 여기 카이네틱 에너지가 여분의 카이네틱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카이네틱 에너지를 갖게 되고 결국은 얘가 움직이면서 뭐하고 부딪혀야 될까? 전자가 움직이면서 뭐하고 부딪힐까요? 레티스에 있는 실리콘들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레티스에 있는 애톰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얘네들이 그 에너지를, 이 여분의 에너지, 이 에너지를 레티스에 전달을 할 거 아니야. 꽝 부닥치면서 그 에너지가 레티스에 전달이 되고, 레티스는 원래 해당 온도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꽝 때리니까 어이구 하다가 다시 이제 정신 차리겠죠. 또 꽝 때리면 어이구 하다가 정신 차리고 또 이상하게 촬영되겠네. 예. 그래서 이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고, 근데 이때 전달된 에너지는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다 서멀 에너지로 다 디스페이션 돼요. 그러니까 다 소진돼 버려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쉽게 그 힛을 방출하면서,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힛을 방출하면서 그 에너지는 그냥 소진돼 버려. 그래서 특별한 무슨 일을 일으키지 않아요.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보다 훨씬 작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절대값을 치내서 그랬지 원래는 마이너스 값이죠. 리버스 바이어스니까. 그런데 볼티지를 왕창 걸었어요. 마이너스 33V 걸었다고 칩시다. 그럼 밴드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 대충 따져보려고 그래. 그 전자들이 실리콘 속에서 돌아다닐 때 mean free pass, 한 번 충돌하고 다음 충돌할 때까지 돌아다니는 평균적인 거리가 이 정도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 센티미터.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의 마이너스 8승 미터. 옹스트롱으로 얘기하면 100옹스트롱이에요. 평균적으로 100옹스트롱마다 한 번씩 꽝꽝꽝 부닥치고 다녀, 얘네들이 지금. 그런데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서멀 힛으로 그냥 디스페이션 된다라는 건데, 얘네들이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디플리션 영역이죠. 이 디플리션 영역을 지나가는 동안 계속 이제 부닥칠 텐데,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는 일반적인 다이오드 오퍼레이션 하는 조건에서, 일반적인 다이오드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 1마이크로미터죠. 1마이크로미터 정도 내외예요. 그러면 이 값만 갖고 계산해 봐도 결국은 디플리션 영역을 통과해서 전자가 여기까지 갈 때까지, 이쪽으로 올 때까지 이 데이터만 봐도 100번은 충돌하는 거잖아. 100번은. 그렇죠? 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 부닥치면서 한 100번은 충돌하면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전달되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대단한 일을 유발하지 않고, 다만 국부적으로 그냥 로컬 히팅이 일어나면서 서멀 열에 의해서 다 에너지가 소진돼 버려요. 그런데 이 볼티지가 이제 과도하게 커졌어. 한 마이너스 33V로. 그러면 밴드갭이 이렇게 쫙 밑으로 쳐졌죠. 지금 마이너스로 많이 걸었으니까 여기가 쭉 올라가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쪽이 쭉 내려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더 제대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V 걸었을 때 밴드 다이어그램이라면 마이너스 33V 걸었으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하 한 2층까지 내려가야 될 거야. 이 차이가 이렇게. 그지? 한 지하 한 2, 3층 내려가야 될 거예요. 쫙 벌어지는데 지금 슬라이드에다 그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찌부러뜨려 갖고 그냥 과소평가해서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은.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여기서 스키들 타봤지? 이 초급자 코스야. 뭐 이렇게 절벽에서 봐봐야 탈만하네. 이 정도인데 여기는 완전 최상급자 코스에 거의 절벽이야 지금. 떨어지면 죽겠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얘가 일로 끌려와 갖고 퉁 떨어질 때 레티스에 전달되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어떻겠어? 무지막지해요. 엄청 커요. 따라서 전자가 아주 많은 양의 카이네틱 에너지를 레티스에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얘가 이 카이네틱 에너지를 꽝 하고 전달하니까 그 한 대 맞은 실리콘이 그래 전자 하나 내줄게 하고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여기 베일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 다른 말로 하면 결합을 하고 있던 전자가 끊어지면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여기는 홀이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일로 가야 되고 얘는 일로 가야 되니까 커런트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뭐 전자 하나 더 생겼는데 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한 놈이 꽝 때려갖고 자기 자신하고 하나를 더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놈이 움직이다가 또 꽝 때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두 놈은 또 네 개를 만들 거고 네 개는 또 꽝 때리면 밑에서 뭐 8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꽝 하면서 산사태 나듯이 눈사태가 나듯이 계속해서 캐리어가 늘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에벌랜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있던 캐리어하고 추가로 더 생긴 그 캐리어들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면서 결국은 캐리어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 캐리어가 자꾸 숫자가 늘어나요. 증식이 돼. 그러니까 커런트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에벌랜칭이 일어나게 된다. 이 에벌랜칭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따라서 커런트가 급격하게 아주 작은 볼티지만 늘어나도 급격하게 33볼트에서 아직 브레이크다운이 안 일어났어. 근데 33.1볼트 딱 가니까 꽝 하고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캐리어 멀티플리케이션이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증식이 됐는지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 식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I0 값 대비 리버스 바이애스에서 실제로 우리가 측정된 그 전류 예를 들면 33.01V에서 커런트가 100피코암페어였다. 그러면 한 10,000배는 되겠지. 아까 10의 14승이었으니까 100피코암페어 하면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한 멀티플리케이션 팩터가 한 10,000배는 되겠죠. 이런 식으로 캐리어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과적으로 브레이크다운을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능한 시나리오는 제너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제너 프로세스는 덥네. 제너 프로세스는 양자역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하면 소위 말해서 터널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터널링이 일어나는데 밴드 투 밴드 터널링. 밴드에서 또 다른 밴드로 리버스 바이어스 상황에서 볼티지가 커졌을 때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커졌을 때 밴드 투 밴드 터널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커런트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현상을 제너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너 프로세스는 터널링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터널링은 뭐냐 하면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고전 역학에서는 어떤 입자가 예를 들면 야구공이 여기 있으면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서 10,000년을 기다려봐야 그 야구공을 만져볼 기회가 없어요. 10만 년, 100만 년을 기다려봐야 야구공이 여기 있으면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야구공 만져볼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입자의 크기가 아주 작아지게 되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도 그 공을 만져볼 수 있다. 라는 게 그게 터널링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에너지 배리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입자가 있어.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여기 에너지 배리어의 크기가 이 입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기다려봐야 얘를 못 만져봐요. 그렇죠?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따져보면 이 입자를 여기서도 만져볼 수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입자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면 야구공이 굉장히 작아져서 전자 수준으로 작아졌다 그러면 더 이상 입자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파동의 성격을 동시에 갖죠. 파동. 그래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작은 입자는 우리가 파동함수라는 거 갖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 파동함수 갖고 나중에 그게 뭐 오버랩이 되면서 본드도 만들고 오비탈도 만들고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반학 시간에 배웠던 사실 그 얘기예요. 그 웨이브 펑션, 그 푸사이로 표현되는 그 웨이브 펑션, 파동함수, 그거의 제곱, 그게 이제 그 입자가 특정 위치, 특정 시간에 발견될 확률에 해당되는 건데, 요 배리어의 두께, 에너지 배리어의 두께와 에너지 배리어의 하이트, 그리고 얘의 매스, 이런 거 갖고 계산을 해보면 얘가 가벼울수록 여기서 발견되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이 배리어가 얇을수록, 에너지 배리어가 얇을수록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높아지고, 또 이 배리어가 낮을수록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높아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입자는 일로 올 수 있어. 예. 전자가 여기 있으면 에너지 배리어를 이렇게 넘어서는 못 가요.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서. 하지만 이 배리어가 충분히 얇으면 얘가 퀀텀 터널링에 의해서 일로 올 수가 있어요. 자, 터널링은 채워져 있는 스테이트에서 빈 스테이트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는데 여기 전자가 있었지. 여기는 스테이트는 있지만 비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여기서 말고 여기서도 발견될 확률이 분명히 계산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얘가 일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터널링을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터널링이 가능한 두께는 대충 100옹스트롱 정도예요. 고체 재료에서. 100옹스트롱 정도보다 얇으면 터널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리버스 바이어스가 많이 걸려있는 마이너스 한 30V 걸려있는 그런 상황에 밴드 다이어그램을 다시 봅시다. 리버스 바이어스가 많이 걸려있으면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위아래가 더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왼쪽은 지금 P타입이고 오른쪽이 N타입인데 여기는 베일런스 밴드죠. 다 채워져 있어요. 여기는 컨덕션 밴드. 다 원래는 비어 있는 거지. 물론 일부 이제 캐리어들이 올라가지만. 하여간 여기는 채워져 있는 스테이트야. 그리고 이쪽은 여기 비어져 있는 그 컨덕션 밴드에 비어져 있는 엠프티 스테이트고. 원래대로라면 고전역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일로 위로 올라가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서 여기서 떨어지는 방법.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잖아.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배리어 두께가 충분히 얇아지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배리어를 뚫고 지나가요. 터널링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베일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 일렉트론, 결합에 참여하고 있던 그 전자가 바로 이 디플리션 레이어를 뚫고 그 컨덕션 밴드 반대쪽에 있는 N타입 쪽에 컨덕션 밴드에 비어있는 스테이트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이러한 현상이. 네, 그래서 이런 터널링,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에 비어있는 스테이트로 터널링 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현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에너지 배리어의 두께가 얇아야 되죠. 에너지 배리어의 두께가 얇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에 공부했듯이 에너지 배리어의 두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N타입과 P타입을
도핑을 양쪽 다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디플리션 위스가 얇아지게 되겠지. 이게 다 도핑 농도인데 여기는 제곱이 되고 여기는 제곱이 아니고 단순히 더하기이기 때문에 도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양쪽 다 도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디플리션 위스가 얇아지게 되죠. 따라서 도핑이 잔뜩 돼 있는 PN 정션 다이오드에서는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이 에너지 배리어의 두께 요거에 해당되는 여기서는 W죠. 이게 얇아지게 되기 때문에 퀀텀 터널링, 밴드 투 밴드 터널링이 일어나 가지고 그 전류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리버스 바이오스에서 급격하게 전류가 증가하는 두 가지 원인을 지금 설명했는데 둘 다 일어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주려고 그래요. 이 제너 프로세스에 의한 브레이크다운, 제너 브레이크다운은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이 밴드갭, 이게 지금 Eg가 밴드갭이죠. 밴드갭의 4배. 그러면 실리콘 같으면 이게 대충 얼마야? 1.12니까 대충 한 4.5 볼트. 그죠? 4.5 볼트보다 작은 상황에서 제너 그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다. 꽤 작은 볼티지에서도 뭐 무지막지하게 수십 볼트 아니어도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 정도만 돼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브레이크다운은 그 정도에서 일어나는 브레이크다운이 있다면 그거는 제너 프로세스에서 일어나는 브레이크다운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밴드갭의 6배, 실리콘 같으면 대충 6.7 볼트 정도 될 거예요. 그거보다 큰 데서 일어나는 브레이크다운,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게 바로 이런 거에 해당되겠죠. 그런 거는 에버랜칭 프로세스에 의한 브레이크다운이다 라는 거고,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양쪽이 다 개입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쪽이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라고 하면 큰 값에서 나타나는 브레이크다운이 에버랜칭에 의한 거고, 작은 볼티지 영역에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다면 그건 제너 프로세스에 의한 거고, 어중간한 데서 나타나면 양쪽 다 기여하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원인이 에버랜칭인지 아니면 터널링인지, 제너 프로세스인지 터널링인지 그 두 개를 구분해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온도에 따른 실험을 해보면 돼요. 온도에 따른 실험. 결론부터 얘기하면 높은 온도에서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더 커진다. 그러면 에버랜칭이에요. 근데 높은 온도에서 브레이크다운이 더 쉽게 일어난다. 온도를 높였더니 온도가 낮을 때 브레이크다운보다 더 낮은 볼티지에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 그러면 터널링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에버랜칭에 의해서 브레이크다운이 만약에 일어나고 있는데 온도를 높였다고 합시다. 온도를 높이면 뭐예요? 서멀 바이브레이션이 커지는 거잖아. 따라서 어지간한 카이네틱 에너지를 와서 때려도 그거 다 에너지를 디스페이션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점점점 더 많이 버티게 될 거 아니야, 얘가. 그죠? 에버랜칭이 안 일어나고 더 버틸 거 아니야. 따라서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커지게 되고, 터널링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배리어를 넘어가는 건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배리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터널링 될 확률이 높다고. 근데 배리어가 고정돼 있을 때 이 배리어가 낮아지는 거와 같은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의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전자의 에너지가. 그죠? 온도가 높아간다는 건 뭐예요? 전자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터널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따라서 더 쉽게 커런트가 증가하게 되죠.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온도에 따른 실험을 하게 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브레이크다운이 에버랜칭인지 제너 프로세스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지금 이거 여단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터널링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물질 같은 것도 엄청 작아지면은 이런 배리어 말고처럼 이렇게 엄청 얇은 벽이 이렇게 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물질이 어디 있어? 그런 물질은 저기 전자나 뭐 프로톤이나 이런 거밖에 없잖아.
실제로 터널링이 가능할 정도의 작은 매스를 갖고 있는 건 기껏해야 원자 아니면 뭐 이원자 분자 정도 수준일 거예요. 어느 정도 매스가 커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터널링 못 하거든. 급격하게 떨어져요. 매스가 커지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인, 뭐의 원인을 얘기하려고 하면 요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요게 아이디어란 경우였었죠. 보면 여기 어때? 이게 지금 포워드 바이어스 상황이지. 포워드 커런트를 세미 로그 플랫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상적인 상황보다 어때? 커런트가 더 많이 흘러요, 얘. 더 많이 흘러. 그렇죠? 그 다음에, 리버스 상황에서도 이거는 브렉다운이지만 여기 얘는 자꾸 슬금슬금 10에-14 승이어야 되는데 왜 지가 왜 자꾸 내려가? 이거 이상하잖아. 그렇죠? 스몰 어플라이드 볼티지, 포워드 바이어스가 작을 때 나타나는 요 전류가 많이 흐르는 현상과 리버스 바이어스 이 전체 브렉다운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 커런트가 증가하는 이 현상. 이거 둘 다 이상한 거지. 이 두 가지가 다 뭐 때문에 벌어지냐 하면 이 서멀 RG 프로세스 이것 때문에 벌어져요. 서멀 RG 프로세스. 자, 먼저 리버스 상황부터 봅시다. 우리가 그 디플리션 영역에서 전에 우리가 수식을 유도할 때 그 디플리션 영역에서 그 캐리어의 제너레이션이나 리콤비네이션 이런 거 없다라고 가정했었어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캐리어의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 없다라고 가정하고 디플리션 영역 양쪽 끝에 그 캐리어에 대한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지금 틀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리버스 바이어스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많이 벌어졌죠. 이렇게 드리프트 커런트가 뭐 그 얘가 이제 절벽으로 떨어져 가지고 흐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놈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디플리션 영역인데 여기에서 그 서멀 RG 프로세스가 실제로는 일어나요. 실제로는 여기 있던 밸런스 리액션이 올라가서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가고 여기 홀이 생기고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네 말고 중간중간 자꾸 그 뭐가 튀어나오는 거야. 추가적으로 전류가 더 흐르게 되겠죠. 리버스 바이어스 상황에서 여기서는 서멀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멀 제너레이션에 의한 커런트가 흐르게 돼요. 점점. 아까 그래서 이 전 슬라이드에서 여기 커런트가 점점 계속 늘어났던 게 이게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 서멀 제너레이션에 의한 캐리어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서멀 제너레이션에 의한 캐리어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 커런트가 슬금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볼티지가 이렇게 커질수록 점점 많이 그러면 서멀 제너레이션이 됐다는 거지. 왜 그랬을까? 볼티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디플리션 영역이 넓어지잖아. 그렇죠? 볼티지를 많이 걸면 걸수록 리버스 바이어스 상황에서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져요. 따라서 서멀 제너레이션이 점점 많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포워드 바이어스도 마찬가지예요. 포워드 바이어스는 제너레이션은 아니고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가정하기로는 이 디플리션 영역에서 리컴비네이션 없다고 했는데 없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전자가 많고 여기에 전자가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게 디퓨전을 한다는 거였었죠. 디퓨전을 해요. 얘는 홀이 이렇게 디퓨전해. 전자 일로 가고 홀 일로 가는데 지들이 안 만날 방법이 있어요? 무슨 뭐 줄 맞춰서 홀은 이렇게 쭉 가고 전자는 이렇게 쭉 가고 서로 모른 척하면서 이러고 가나? 응? 같은 디플리션 영역을 서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요. 여기서.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몰 바이어스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한 그 커런트보다 더 많이 전류가 흘렀던 거예요. 그런데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책에도 일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포워드 상황에서 커런트가 더 많이 흐르는, 그러니까 포워드 상황이고 볼티지가 작을 때 이상적인 예상값보다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이 전류는 세미로그 플러스라면 기울기가 KT분의 Q가 아니고, 이상적인 상황이면 기울기가 KT분의 Q여야 되죠. 얘는 그거의 절반이에요. 2KT분의 Q예요. 그러니까 훨씬 완만한 기울기를 갖게 돼요. 요거에 대한 수학적인 해석은 여러분들 책에 일부 나와 있는데 그건 애들 다 뺐어요. 그냥 기울기가 다르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에서 여기에 보면 그 KT분의 Q가 이상적인 상황인데 요 부분이 기울기가 2KT분의 Q다 이렇게 써놨잖아. 이게 그 thermal recommbination에 의한 그 커런트,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그 다음에 얘기 안 한 게, 그, 포워드 커런트 클 때, 여기 그림이 어디 있나? 포워드 커런트 클 때, 여기가 이상적인 상황이죠. 여기는 어때? 덜 흐르죠? 여긴 덜 흘러. 지금 설명이 안 된 건 이거 하나 남았죠. 여기 왜 커런트가 이상적인 상황에서 기대하는 값보다 커런트가 왜 조금 흐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시리즈 레지스턴스예요. 자, 또 뭐가 가정이 잘못된 거냐 하면,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었냐 하면, 내가 전에 여기 뭐 오미 컨택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걸어준 어플라이드 볼티지, 이 볼티지는 다 여기에서 볼티지 드랍이 나타난다 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전류가 흐를 거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서 생기는 볼티지 드랍은 굉장히 작다. 볼티지 드랍이라는 게 V는 IR이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가 작으면 저항이 어느 정도 있어도 볼티지는 작게 되잖아. 따라서 작은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이 쿼시 뉴트럴 리전에서의 볼티지 드랍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준 볼티지, 예를 들면 10볼트를 걸었다라고 하면 그 10볼트의 볼티지 드랍은 다 여기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10볼트가 걸려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0볼트가 걸려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커런트가 적게 흐르면 여기서의 볼티지 드랍을 무시할 수 있죠. 그런데 커런트가 많이 흐르면 얘기가 달라져요. 커런트가 많이 흐르면 V는 IR이기 때문에 커런트가 많이 흐르면 저항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볼티지 드랍이 거기서 점점 커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걸어준 볼티지가 어플라이드 볼티지고 여기 디플리션 영역에 실제 걸리는 볼티지, 이거를 정션 볼티지라고 불러요. 여기 VJ라고 한 거. 이게 정션 볼티지인데 커런트가 조금 흐를 때는 어플라이드 볼티지나 정션 볼티지나 차이가 없어요. 내가 10볼트 걸었으면 이 정션 볼티지도 그냥 플러스 10볼트예요. 똑같이. 거의 똑같이. 그런데 10볼트는 숫자가 사실 너무 크다. 0.1볼트라고 하자. 0.1볼트면 여기도 0.1볼트예요. 현실적이지 않아 10볼트는 숫자가. 사실 0.1볼트도 살짝 큰데 0.1볼트, 0.1볼트예요. 그런데 볼티지가 너무 커지면 커런트가 많이 흐를 거 아니야. 많이 흐르면 여기서 볼티지 드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둔 볼티지보다 여기에서 실제 걸리는 볼티지는 작게 걸려요. 작게. 볼티지 드랍이 이미 여기하고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거는 작게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에 저항이 있지. 예, 저항이 있고 이 두 개의 저항이 여기도 재료니까 당연히 저항이 있죠. 여기 쿼시 뉴트럴 리전의 N타입, 쿼시 뉴트럴 리전의 P타입, N타입이잖아. 여기도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시리즈 직렬 저항이라고 부르죠. 예, 시리즈 레지스턴스가 있는데 이 레지스턴스가 얼마든지 간에 지나치게 크지만 않으면 전류가 조금 흐르면 볼티지 드랍은 여기하고 여기에서 작아요. 근데 볼티지가 커졌을 때 전류가 많이 흐르면 더 이상 이 시리즈 레지스턴스를 무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션 볼티지와 그 어플라이드 볼티지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게 되겠죠. 요 RS가 시리즈 레지스턴스예요. 저 쿼시 뉴트럴 리전에 존재하는 직렬 저항. 이 직렬 저항에다가 흐른 전류 이거 곱한 게
여기와 여기에서 생긴 볼티지 드랍이죠. 그래서 그거를 빼준 양만큼만, 걸어준 값에서 그거를 빼준 양만큼만 실제로 정션의 볼티지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나는 뭐 1볼트를 걸었다고 걸었는데 실제 정션에는 1볼트보다 작게 걸려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상적으로라면 이 직선처럼 그려져야 되는데 볼티지가 커짐에 따라서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더 적게 흐르게 되겠죠. 왜냐? 델타 V만큼 볼티지가 덜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델타 V라는 건 뭐냐 하면 어플라이드 볼티지 빼기 정션 볼티지예요. 내가 걸기는 1볼트 걸었는데 실제로는 1볼트보다 작은 0.9볼트밖에 안 걸렸으면 0.1볼트가 델타 V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온 거야? 바로 IR 값 때문에 온 거예요. IR. 그렇죠? 그래서 이 델타 V가 바로 IR이에요. 따라서 액면상으로 내가 이만큼 걸었더라도 볼티지를 이만큼 걸었더라도 그때 원래 전류는 여기 이만큼이 흘러야 되는데 그만큼이 안 흘러요. 왜냐하면 실제 걸린 볼티지는 요 볼티지밖에 안 걸렸거든. 내가 볼티지 이만큼 걸었을 때 전류가 여기까지 흘러야 되는데 실제 걸린 볼티지는 요거밖에 안 걸렸어요.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요거 앞이 흐르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실험을 하면 시리즈 레지스턴스를 측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쭉 실험을 한 다음에 델타 V를 볼티지에 따라서 이 델타 V를 측정을 해요. 그래갖고 이 식에 의하면 델타 V는 IR이죠. 델타 V는 IR이니까 이쪽을 전류, 이쪽을 델타 V 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서 델타 V하고 전류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면 이 기울기가 뭐예요? 이 기울기가 바로 시리즈 레지스턴스지. 그렇죠? 이 실험을 해서 이상과 실제 측정된 값 간의 이 차이 델타 V를 각각의 커런트 값에 대해서 다 이 델타 V를 구해요. 그래서 I와 델타 V를 플러스를 하면 리니어 플랫이 될 거고 그때의 기울기로부터 우리가 시리즈 레지스턴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됐건 이상적인 다이오드식은 이거고 볼티지가 커지게 되면 볼티지가 점점점 커져서 빌트인 포텐셜 근처가 되게 되면 그 빌트인 포텐셜이 꽤 크기 때문에 빌트인 포텐셜 근처만 돼도 Q분의 KT의 몇 배가 돼요 벌써. Q분의 KT의 몇 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이 무시가 되고 식은 이렇게 될 거고 하지만 그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볼티지는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아니고 요게 들어가야 된다. 정션 볼티지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그대로 다 정션에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이오드 이퀘이션이 하이 볼티지 영역으로 가게 되면 이거를 쓰면 안 되고 여기에 정션 볼티지가 들어가 있는 이 식을 써야 된다라는 거야, 이 식. 또는 이 정션 볼티지에다가 VA-IR 이렇게 하든지 이 식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커런트가 많이 흐르게 되면 시리즈 레지스턴스 때문에 내가 걸어준 볼티지만큼 볼티지 드랍이 정션에서 안 일어나요. 따라서 실제로 걸려져 있는 볼티지 그거를 얻기 위해서 IR 코렉션, IR 코렉션을 해준 볼티지, 그게 정션 볼티지지. 그거를 가지고 표현된 익스포넨셜식, 요 식을 써야 맞다라는 거지. 하이 볼티지 리전에서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으로 다 왔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했던 가정 중에 로우 레벨 인젝션이 있었어요. 로우 레벨 인젝션. 근데 이 가정도 또 틀릴 수가 있어. 실제 다이오드에서는. 로우 레벨 인젝션이라는 거는 이건 지금 하이 레벨 인젝션이 된 상황인데 로우 레벨 인젝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평형일 때 여기가 마이너리티 캐리어, 여기가 모저리티 캐리어 농도예요. 이게 홀의 농도, 그러니까 P타입 쪽에서의 홀의 농도, P타입 쪽에서의 일렉트론의 농도, 여기는 N타입 쪽에서의 일렉트론 농도, P타입 쪽에서의 홀의 농도,
그죠? 평형일 때. 하지만 그 바이어스가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면 디퓨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쪽에 있던 머저리티인 전자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로 레벨 인젝션일 때는 여기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있던 홀도 이쪽으로 디퓨전을 해서 로 레벨 인젝션 상황에서는 여기 조금 있었어요. 조금. 근데 이때 얘네들의 이 인젝션된 그 반대편 캐리어의 양이 이거에 비하면 훨씬 작은 양이었다. 이게 지금 여기 로그 스케일이에요. 지금 이쪽이. 로그 스케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 레벨 인젝션은 이게 값이 작아서 이거에 비하면 훨씬 작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과도하게 반대편으로 인젝션이 돼가지고 디퓨전을 해서 이 반대쪽 캐리어가 이쪽으로 잔뜩 들어가서 이렇게 돼버렸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데. 그렇죠? 얘만 해도 뭐 로레벨 인젝션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얘만 해도 이 농도가 머저리티 캐리어 홀의 농도가 전자의 농도보다 훨씬 커. 오도가 2개 정도 더 크잖아, 지금. 그렇죠? 여기만 해도 로레벨 인젝션 과정에서 과도하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얘는 지금 문제가 심각해. 지금 보면 뭐가 이렇게 잔뜩 넘어왔어, 홀이. 막 여기까지 뚫고 들어갔어요, 여기 홀이. 그죠? 그 바람에 지금 여기 일렉트론까지 이렇게 꺾여버렸네. 일렉트론까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쪽의 전도성을 원래는 뭐가 결정했었어요? 전기를 얼마나 잘 통하는지. 예를 들면 저항이 뭐가 결정하지? 저항은 R은 레지스티비티 로에다가 면적분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지오메트리를 일단 빼고 비저항으로 얘기하면 비저항은 뭐가 결정했어요? 로가 헷갈리면 컨덕티비티, 로의 역수. 컨덕티비티로 얘기하면 컨덕티비티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모빌리티, 차지 캐리어의 농도, 그 다음에 엘리메트리 차지였잖아. 그네들의 곱이었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모빌리티가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 실리콘이니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캐리어가 많아진다라는 건 뭐야? 비저항이 작아진다는 거야. 전도도 컨덕티비티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항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저항이. 그래서 하이 레벨 인젝션이 일어나게 되면 고맙게도 이게 캐리어가 이렇게 잔뜩 늘어났어요. 여기 일렉트론이 득실거려야 되는 영역인데 홀도 득실거리네. 캐리어가 잔뜩 늘어났잖아. 그죠? 그러면 비저항이 작아져. 컨덕티비티가 커지고 따라서 저항, 레지스턴스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에 레지스턴스가 존재하는데, 시리즈 레지스턴스가 존재하는데 그 저항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죠? 저항이 작아지게 될 거예요. 하이 레벨 인젝션이 되면 시리즈 레지스턴스 값이 작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비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캐리어 농도가 늘어나면 비저항은 작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자, 요 부분이 아이디어한 거예요. 기울기가 KT분의 Q, KT분의 Q고, 여기가 아까 얘기한 시리즈 레지스턴스 때문에 기울기가 누워버린 거야. 델타 V만큼 정션 볼티지가 내가 걸어준 것만큼 발휘가 안 돼가지고, 여기가 시리즈 레지스턴스 때문에 기울기가 기대만큼 안 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 해당되는 이 부분. 여기가 왜 나타나냐 하면, 시리즈 레지스턴스가 하이 레벨 인젝션에 의해서 줄어들었거든. 캐리어 농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리즈 레지스턴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나은 거지. 볼티지를 걸면 좀 손실 보는 게 있지만 IR 때문에 손실 보는 게 있지만 그 손실 보는 레지스턴스 때문에 손실 보는 게 줄어들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보다는 좀 더 기울기가 가파른 이런 영역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의 기울기 역시 EKT분의 Q예요. 이 하이 레벨 인젝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상성에서 벗어난 이 기울기, 이거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그거하고 비슷하게 그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커런트가 좀 많이 흘렀을 때 그때 기울기도 그 EKT분의 Q였었죠. 여기서도 EKT분의 Q의 기울기를 갖게 돼요. 아이고, 다 했어요. 이제 정리합시다. 이게 이제 완결판이야. 이제 완결판. 힘들어. 자, 일단 눈에 확 띄는 말도 안 되는 거 이거였었지. 이거는 그 브레이크다운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 브레이크다운의 원인은
에벌렌칭과 제너 프로세스. 제너 프로세스는 터널링을 얘기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 에벌렌칭에 의한 브레이크다운이 더 볼티지가 큰 데서 나타나는 거고, 제너 프로세스에 의한 브레이크다운은 그거보다는 좀 작은 볼티지에서도 브레이크다운을 유발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슬금슬금 이렇게 계속 늘어났던 거.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여기 슬금슬금 이렇게 됐던 거. 이거는 그 디플리션 영역에서 서멀 제너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죠. 그다음에 여기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더 흘렀잖아, 전류가. 이렇게 된 거는 포워드 바이어스 상황에서 디플리션 영역에서 서멀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고, 여기 이제 이상적인 거고, 여기가 바로 이제 시리즈 레지스턴스 때문에 델타 V가 들 걸려갖고 이렇게 누운 거고, 그 사이에 있는 거 얘네들이 하이 레벨 인젝션 때문에 반대편 쿼시 뉴트럴 리전의 캐리어의 농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시리즈 레지스턴스가 작아져서 이 효과가 좀 여기서 무식하게 확 누워버린, 그 슬롭 오버된, 기울기가 누워버린 이 현상이 완화돼서 나타난 거죠. 이거 하이 레벨 인젝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이오드에 대한 얘기는, 이제 PN 정션 다이오드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낼 거예요. 사실은 요 다음에 몇 가지 얘기가 이 챕터에 좀 더 있는데, 그걸 내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뺐어요. 잘했죠? 과감하게 뺐고, 그 다음에 이 챕터 다음에 그 PN 정션 다이오드의 AC 시그널 교류 전압을 살짝 작은 교류 전압을 실어줬을 때 PN 정션 다이오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하면 좋은데, 그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라 그 챕터도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PN 정션 다이오드 끝낼 건데,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공부할 게 뭐냐 하면, 원래는 이 책의 순서대로 가면 대부분의 책이 그렇듯이 PN 정션 다이오드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게 그 PNP 또는 M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사실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보다는 그 모스펫이라고 불리우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가 대세기 때문에 한 학기에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느 교수라도. 그래서 결국은 나도 모스펫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강의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관련된 부분은 다 건너뛸 거예요. 다만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게 이제 모스라는 건데, MOS. 그 모스로 바로 가지 않고 그 전에 챕터 14장이 그 샤키 다이오드라는 게 나와요. 메탈 세마이컨덕터 컨택이라는 게. 그거는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다이오드 강의 하는 중에 내가 양쪽에 어플라이드 바이어스 걸기 위해서 금속을 거기다가 증착을 하면 거기에 오미 컨택이 됐다고 가정을 했었죠. 그죠? 그 오미 컨택이라는 게 그 컨택 부위에서 전류 특성이, IV 특성이 리니어하게 나타나는 그런 컨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마이컨덕터에다 메탈을 갖다가 증착한다 그래서 무조건 오미 컨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미 컨택이 아닌 컨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오음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그 컨택은. 근데 그 부분을 이해해야지만 모스와 모스펫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2시간 동안 그 샤키 다이오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탈 세마이컨덕터 컨택에 대해서 강의할 거예요. 이제 어려운 거는 좀 힘들고, 이제 이런 거는 거의 다 지나온 거예요. 뒤에는 이제 뭐 오히려 더 쉬워요. 긴장할 필요 없어. 별거 없어요, 이제. 자, 여기까지 합시다.